네, 윤석열 전 총장 사퇴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재원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지금 헌법 정신 파괴를 얘기하면서 국민 보호를 얘기했습니다. 대선 출마할 거로 보세요? 아니, 저는 저게 출마 선언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이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위치에 있든 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겠다. 그게 대선 출마 선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네, 대선 출마 선언의 의미로 해석을 하셨는데 차 교수님, 예. 사표를 제출 이후 한 4시간 동안에 예. 검찰에 남은 후배들을 만나서 네. 여러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들려지면서 또 정책 해석이 뒷받침되는데 어떤 의미의 말을 했을까요? 그 총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퇴근하기 전에 측근들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네. 했냐면 왜 내가 지금 이 검찰총장직을 던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렇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려는 법률안을 막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임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또 검찰을 나가서도 이러한 상황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지금 나머지 검사들도 조직 안에서 싸워달라. 지금 그 여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수사청, 중수청에 대한 그 입법 취지 자체가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뭐 지금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했을 때 한 이야기가 그러한 것식으로 갈 경우에는 부패 완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신의 그러니까 퇴임의 이유를 분명히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퇴임 자체가 앞서 우리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선을 위한 뭐 출마의 그런 의지, 소위 말하는 입신양명이 아니라 이 지금 이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자기 희생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네. 하나의 뭐 그러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전 의원님,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어떤 사퇴에 대한 정당성 부여인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메시지에도 무게가 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사퇴를 하는 입장은 이미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중수청이 이제 완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이 땅의 정의를 이제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이것을 막는 방법은 검찰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결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네. 그럼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느냐? 그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을 보호한다. 그건 누가 보호하느냐? 바로 내가 보호하겠다. 네. 즉 문재인 대통령의 폭정에 맞서서 내가 국민 편에 서겠다라는 대통령 출마 선언이고, 앞으로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떤 위치를 잡을 것이냐, 그것은 이제 야권에 서겠다. 네. 그 야권이 지금 기존의 야당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권 내지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대의 대척점에서 내가 서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네.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예를 들면 충청권의 옛 정치인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또 안철수 대표 측근을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는데 이번 어떤 사태의 그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전원인데요. 네. 이미 그
그 대구에 그 대구고검 방문하기 이전에 그 지인에게 사퇴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좀 이런저런 그 상의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즉 그 상당 기간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는 한 것이고 또 몇몇 측근들과는 약간의 그 대화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는 그런 어떤 정황은 보이지 않고요. 네. 다만 최근 그 서울 검사장 또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정치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자연스럽게 일정한 접점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차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네. 사전에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까? 예, 저는 뭐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정치 선언을 지난해 10월 달에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써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국정감사장이 앉자마자 한 이야기가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그 부하가 아니다. 바로 이렇게 직격탄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날 국정감사장이 향후 퇴임 이후의 거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호한 이 지금 캐치 마크를 남겨놓음으로써 네.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추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측면. 그 이후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을 지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권의 껄끄러운 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총장으로서 그러니까 순수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 왜 그럼 이 시점에서 가면 그 직을 던지고 놓을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은 지금 정직 이 징계를 당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정직 상태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지금 그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네. 본인이 사실 7월까지 지키기에는 이 총장직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뭐 손발이 다 잘려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후임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말 그대로 실무총장 상태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지금 이 징계 이후에 뉴스에서 사라짐으로써 본인의 그 자기 지지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여건이 중수청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자 이건 찬스를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상당히 퇴임할 수 있는 절호의 또 명분이 지금 갖춰진 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일련의 지금 사태를 앞선 여러 가지 지금 인터뷰 그리고 대구 고검 방문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지금 포석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대구검에서의 움직임을 보니까 정말 이제 정치인의 그 어떤 언변과 언행으로 비춰지는데요. 어쨌든 그 여야에서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힘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야권의 인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문재인 정권과는 대척점에 섰버렸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야권의 인물은 맞는데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을지 또는 국민의힘에서 사람만 빼가고 네. 고사시키려고 할지는 아직 전혀 그 반응이 없죠. 그리고 사실은 그 당장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본인으로서도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국민의힘도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노선을 정해가면서 윤석열 총장과 협업을 통해서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을 잘 그 관리해야 가능한 것이지 당장 한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저분이 만약에 서로 간에 좋은 그 관계가 되지 않고 경쟁을 한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의 그 상황이 또 대선에 똑같은 과정으로 겪어가야 되고 그것도 관리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국민의힘이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야권 분열이 하나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담긴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정치 노선을 정해야 하고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또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당의 노선이나 당의 네.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네, 지금 자신을 특급 승진시켜준 문 대통령에 대한 배신행위다. 네.
상당히 비판 수위들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뭐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 출범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을 때도 상당히 2단계 정도 상당히 그 승진을 급속 승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그 기조 중에 하나였던 적폐수사의 1등 공신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배신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여건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지금 던지는 바람에 네. 사실 어떻게 나아가면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재보선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네. 측면에서 강하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잖아요. 누가 네. 뺨을 때려줬습니까? 여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중수층과 관련된 이 지금 입법 드라이버 자체가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을 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신중하게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적 자락을 깔아준 것은 다름 아닌 여건이었다. 그런 측면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김재현 전 의원님, 윤석열 총장이 재보궐선거 전에 움직일 것인지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야권 입장에서는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총장이 어떤 방법으로든 움직여주면 야권에는 분명히 득이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쉽게 어떻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함부로 하면 네. 그것이 본인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뭐 마이크를 잡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직도 근 한 달 가량 남은 이 정치 행사에 이미 정치인으로서 발을 담그기 시작한 윤석열 총장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 자신의 의지를 예컨대 중수청 문제 또는 국민 주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미 언론이라든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강하게 불러올 수 있고 네. 그런 상황 자체로 이미 이 보궐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네. 나아가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정치권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말 한마디로 선거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어떤 그 힘과 또 정치적 역량이 이미 입증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컨대 대선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뭐 이재명 경기지사 또는 이낙연 대표 또는 나머지 그 대선 주자 어느 누구도 지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판을 요동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저분이 이제 한마디만 제대로 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차 교수님은 어떤 전망이세요? 이번 보궐선거에 좀 직접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은 물밑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통해서 좀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인지 그 일각에서 뭐 유세 지원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건 좀 섣부른가요? 예, 저는 뭐 좀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님 생각하고 좀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마 유세에 직접적으로 뭐 나서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 키워드를 아마 행동의 지침을 삼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식으로 이야기하면 네. 웨이데이시 좀 지켜보자. 지금 어차피 재보선 이후에 지금 상당히 향후 이 정계 개편에 그러니까 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섣불리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보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입 닫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정중동이라는 겁니다. 아마 상당히 아마 이 몸을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할 말을 하는 그런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것이냐? 그것은 뭐 아마 이 지금 본인이 이제 퇴임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자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러 곳에서 아마 강연 또는 언론 인터뷰 그리고 아마 저서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할 말을 하면서 아마 본인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이런 방향에 대해서 메시지를 툭툭 던지면서 아마도 지금 이 보수 야권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치 지형을 만들어 가는데 네. 이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현 전략가신데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어떤 진영의 선택을 할 거냐?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또 뭐 중도 보수냐, 개혁 보수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저는 그런 이념적인 측면 또는 무슨 진영 논리에 휩싸이게 되면 실패한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기본적으로 현 문재인 정부 사람이다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또는 더 나아가서 권력자의 위선 또는 뭐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표를 내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네. 그것을 보고 국민들은 현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야당의 어떤 지도자도 그만큼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는 그만큼 효과적인 대항을 하지 못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거의 거부권을 행사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유일하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았다. 그런 실력을 보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서 나와서 전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예컨대 내가 검찰총장까지 있으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이 나라에 가진 자들, 권력 잡은 자들의 부정부패 행위가 너무 극심하다.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것을 완전히 소탕하겠다. 그리고 깨끗한 나라 만들겠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와 그런 점에서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간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수니 중도니 진보니 하는 이념 논쟁에 신물을 내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향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 모아서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공학적으로는 뭐 여러 이제 분석과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첫째 궁금한 게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이렇게 길지 않다는 거고 또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 검찰당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검찰의 그 행태에 대한 또 국민들의 불신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시선으로 국민들이 바라볼까요? 일단 뭐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그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홍준표, 한교안 전 대표까지 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당이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은 사실 이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는 개인의 입신양명에 좀 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지금 노력해온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들의 그런 바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국식 야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윤석열 총장을 키운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아마 이 지금 서정주 시인의 표현식으로 따지고 보면 오늘의 윤석열을 키운 8알은 저는 조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니, 조국 전 장관의 수사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죠. 그리고 또 이 지금 검찰총장으로까지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첫 인사를 했을 때 이 지금 특수통들을 전면 배치해서 검찰에게 강력한 지금 이 사정의 칼을 쥐어줬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이 어떻게 보면 약간 패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이미지 자체를 지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본인 입장에서는 그 검찰이라는 힘을 통해서 앞서 뭐 이거 지금 김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았다는 식으로 자신은 아마 네. 호도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황교안 전 대표도 정계 복귀를 예고로 했습니다. 264의 시 광야도 인용하면서 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의 어떤 정치 재개가 야권 진영 재편이라든가 어떤 좀 영향이나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큰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첫째 하나는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 황교안 전 대표가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은 내치고 네.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들이는 과정이었는데 결국은 그 끌어들이는 분들이 이 황교안 전 대표를 돕는 분이 없거든요. 결국 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책을 내고 정치 재개를 위해서 이리저리 타진을 하는 모양인데 제가 아는 분들 황 대표와 접촉한 분들은 반응이 전부 좀 차가웠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도울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으로 빠진 것 같고 지금 정치 재개를 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미 그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이슈를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정치 참여를 할 것인가에 전부 네. 관심 있는 상황에서 황 전 대표가 나선다고 해서 관심을 받을 상황도 아니고 또 당내에서 그를 특별히 반기고 같이 새로운 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숙고하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차 교수님, 예. 차기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도 커질 네.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요약하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할 것이냐 마냐인데 네. 청와대 선택은 어떨까요? 저는 뭐 이성윤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1순위이긴 하지만 네. 저는 뭐 임명을 강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친정권 검사라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특히 이 지금 그 김학의 전 그 법무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돼서 지금 일단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을 때의 정권의 그 신뢰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의 역풍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카드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다고는 조남관 지금 그러니까 차장이라든지 네. 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이런 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